장관님 수고 많으세요. 예. 우리 노조법 2, 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을 불리죠. 네. 지난 9월 달에 공포가 되고 내년 3월 시행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환노위에서 부대 의견으로 TFT 만들어서 구체적 지침 준비해라.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안이 나올 수 있겠나요? 최대한 현장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실제 작동될 수 있는 시뮬레이터도 해보고 해서 산업 현장에 불안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노조법 개정안에서 중요한 게 일단 사용자에 대한 정의 아닙니까? 네. 근로자 의약 체결 당사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실질적 구체적 지배 결정적 지위에 있는 자. 근로조건의 결정에 실질적 구체적 지배 결정적 지위에 있는 자 너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하청 간의 사용자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담아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되고 있나요? 네, 이게? 그거와 관련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업 측에서 그런 우려가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예. 이제 축적된 판례. 그러니까 판례 중심으로 지침 만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시행령화 작업도 하고 있나요? 어떤 작업? 시행령으로 만들. 시행령 작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네네. 구체적인 지침 매뉴얼 만들어도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시행령조차도 법원에 가면 무력화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교섭 절차에 대해서 예. 교섭 절차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나 이런 걸로 구체화할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보완 입법이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냐 말씀드릴게요. 네. 장관님. 네. 현대중공업에 대한 협력업체 제가 언론에서 지금 한 2,500개라고 합니다. 네네. 1차, 2차, 심지어 뭐 5, 6차까지 간다면 한 5,000개 되지 않을까? 네. 그럼 우리가 자율 교섭을 한다는 것은 이게 의제별로 하지 않겠습니까? 의제별. 예를 들어서 뭐 의제별로. 근로조건, 네네. 산업안전, 네. 복지, 후생, 뭐 임금, 상여금 등등등. 그럼 5,000개에서 자율 교섭으로 하면은 2차 하청 기간이 원청 사용자한테 이게 교섭이 가능해지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000개의 교섭 의제가 5개라면 얼마입니까? 25,000개인데 저는 이 걱정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공기업 뭐 노조, 뭐 하청 노조에서 이재명 대통령 나와라. 현대중공업 같으면 정의선 회장 나와라.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은 다릅니다만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나와라. 삼성 예를 들어서 이재명 나와라. 소위 말해서 대기업 총수 공기업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나와라. 정의선 나와라. 이재용 나와라 법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은 이게 극심한 혼란이 예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나 뭐 어떤 이 지연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납품 이런 기한도 못 맞추고 수출 기업은 수출이 안 되고 이런 혼란을 방치하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가 됐다. 그래서 장관 입장에서 대법원 판례 가지고 이렇게 찾아서 매뉴얼 만드는 걸 넘어서서 극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정말로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장관님 어떤 네. 입장이세요? 네, 존경하는 윤석열 위원장님 지적대로 이 네. 법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건 아마 예. 교섭 절차에서 예. 여러 가지가 될 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교섭 절차와 관련된 거 창구 단일화를 원하청간 어떻게 할 건가 다양한 하청업체 어떻게 할 건가 이와 관련해서 필요하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 시행령도 대법원에가 무력하니까 보완 입법을 만들어 주십사. 보안입법 관련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셨으면 좋고 예를 들어서 노동쟁이 대상도에 한번 보세요. 네.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한 결정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이 영향을 미친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구조조정한다, 정리해고한다. 네. 이건 어떻게 됩니까? 정리해고 정도 동반된다면 이거는 법에 의하면은 새로 시행된 법에 의하면은 당연히 노동쟁이 대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구조조정, 정리해고, 사업 통폐합 이런 거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례는 어떻습니까? 대법원의 판례는 인사 경영상의 판단이기 때문에 단체 교섭 대상이 안 된다는 게 판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는요 네. 앞으로 극심한 혼란이
눈에 보일 듯이 뻔합니다. 노조 입장에서 앞으로 단체 협약에 들어간다고 보십시오, 장관님. 그러면은 야 미국 시장에 이 오너는 진출하려고 그래. 그런데 이런 것도 또 노조하고 합의하라고 그럴 거고요. 또 자동 로봇화 장치를 설치하려고 그래. 그럼 근로자가 오히려 받아들이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노조와 합의를 해라. 그럼 이거를 어떻게 사용자가 합의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용 못하면 전부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극심한 혼란이 야기된다. 그래서 저는요, 일본의 예를 한번 보십시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노란봉투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장관님, 그러나 이게 근로쟁이, 노동쟁이 대상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리스트로 만들어 옵니다. 파지티브 리스트로 만들어 옵니다. 노동쟁이 대상은 뭐 이런 식으로 보안 입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사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오히려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렸어. 예측 가능을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노사 간에 있어서 극심한 혼란을 조장하는 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엄청난 이게 혼란이 올 텐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방치한다. 이것은 주무장관으로서 직무유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조법 2, 3조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그대로 두면은 단지 시행령조차도 힘들어진다. 구체적 지침 말할 것도 없고 시행령도 법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원하청 교섭 노조 창구 단일화법, 그리고 노동쟁이 대상에 대해서 파리티브한 리스트를 만든 법이 필요하다. 이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 법이 시행됨에서 산업 현장의 극심한 혼란, 특히나 기업 쪽에서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아까 사용자성 정의와 함께 노동쟁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다고 이해합니다. 일단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기로 하고요. 다만 저는 이제 법의 부대 의견으로 저에게 주어진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10일 정도로 예상되는데, 그때까지 이러한 우려가 없도록 신속하게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또 필요한 시행령 개정도 하고요.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그 노동쟁의의 대상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셨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면은 우리가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도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을 넘어서 보완 입법.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장관님이 일하시는 부처 네. 정식 명칭이 뭐죠?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노동부죠. 네네. 고용노동부입니까? 노동고용부입니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죠. 네네. 고용노동부, 노동부도 아니죠. 정식 명칭은 정식 명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 고용노동부 고용이 안 보이고 노동만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고용을 포기한 부처다. 고포부라는 얘기도 합니다. 오전 중에 이제 장관님 인사 말씀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일단 업무부 부처 보고에 의하면은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4개 추진 방향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노동시장 활력 제고, 또 안전한 일터, 상생 일터, 미래 노동시장에 대한 적극 대응. 그렇죠? 이것도 보면 전부 4개 추진 방향이 전부 다 노동 중심입니다. 이 고용이라는 어떤 타이틀로 된 게 없다. 이게 아쉽다는 겁니다. 장관님 지금 취임하신 지 지금 한 2개월 좀 지나셨나요? 1개월 조금 더 지났습니다. 예, 그러면은 보건대 한번 보십시오. 지난달이죠. 지난달 중순인가? 그때 우리가 정책 노동 안전, 그렇죠? 종합 대책, 거기도 노동 안전에 대해서 나왔고요. 또 지난달 말에는 실노동 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구성했습니다. 거기도 노동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좀 안타까운 대목이 뭐냐면 청년, 중장년층 고용 확대라든지 지역의 어떤 이 고용 시장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네. 응?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최근에 노란 봉투법, 노조법 개정안, 2, 3조 개정안도
노동 중심이고 고용에 대해서 오히려 참 역효과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이 있다면은 완전히 무게추가 고용이 아닌 노동으로 가 있고 결국 어떻게 보면 고용노동부라고 불리는 게 민망할 정도다. 그래서 좀 고용 대책, 고용 쪽에도 신경을 써달라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동감이시죠? 전적으로 공감하고 공감하시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대책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요. 좀 전에 이제 존경하는 조재현 의원님 그 해외 그 취업 사기 캄보디아 네. 얘기 관련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해외 취업 알선이라든지 어떤 취업 정보에 대해서 관리 검증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하고 있습니까? 네, 대형 해서 관련 뭐 고수익이라든지 500만 원 이상이라든지 이런 연관 검색가 되면 자동으로 필터링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협업해가지고 1,200건 정도 적발했는데 지금 더 고도화돼가지고 예. 지금 취업 포털이 아니라 DM으로도 발송하고 아니면 요즘 그린 파일로 그러니까 장관님 말씀하시는 뭐 DM이니 뭐 텔레그램을 네. 해서 허위 광고, 허위 네. 채용 정보 네. 그거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해외 취업 사기 반복되고 그래서 안타까운 대목이 뭐냐면은 네. 그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감시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아직까지 안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차관 주제로 대형 예. 그 취업 사이트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해가지고 좀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젊은이들이 안정된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해외까지 가서 뭐 캄보디아의 한 명의 대학생이 목숨을 잃고 63명인가요? 지금 감금돼 있다는 게 이건 한마디로 국가의 수치다. 국가의 책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고용 확대를 포함해서 국내 이제 고용 생태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런 취업 방지 시스템 만들고 또 고용 일자리 창출 등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중심이 너무 무게추가 제가 보기에는 한 8대2로 노동 쪽에만 돼 있다. 그거를 적어도 6대4나 7대3까지도 좀 한 6대4 정도까지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고용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관님 한번 말씀 주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약칭 또 노동부로 바꾸고 여러 가지 정책에서 이제 노동 정책들이 강화됐고 오히려 이거 노동 정책 강화하다 보면은 기업을 활력을 억제시켜서 일자리 창출 고용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제 청년 고용을 생각할 때 청년들의 대부분은 상식이 통하는 체불 없고 산재 없고 아까 말했던 직장 괴롭힘 없는 그런 일자리를 원합니다. 그거는 이제 기초 노동 질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노동을 강조하는 것이 꼭 고용을 없앤다라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일자리 정책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퇴직연금 네. 시장 규모가 얼마인지 아시죠? 400조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0조 넘어갑니다. 그러면 퇴직연금의 지난 10년간 평균 수익률 어느 정도 아세요? 3%못 미치고 3% 못 미치죠. 그럼 국민연금에 보면은 그냥 반도 안 되죠. 국민연금 지난 10년 6.7%, 사학연금에 또 반도 안 됩니다. 5.7%. 왜 이렇게 낮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 DB형 안정형으로 많이 하다 보니 안전형으로 해서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누굽니까? 대부분 이제 은행권이죠. 은행, 뭐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기금형 퇴직연금 만들자. 국회에서 논의가 했고 장관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퇴직금이다 보니까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많이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수익성이 낮다는 비판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기금형 퇴직 연금에 대해서 지난 10년 전에도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반대가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노동계 설득이 노동계보다도 퇴직연금 사업자들. 그렇죠. 사업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이제 은행 소위 말해서 금융권에서 기업한테 이 대출해주고 대출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반대로 이제 이런 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퇴직연금 가입을 시키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기금형 퇴직 연금화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도 발의하시고 그래서 이 논의를 어떤 전문 기관
단체를 만든들지 해서 이거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노후 소득을 위해서 적극 검토할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현 정부에서 다층적인 네, 또 노후 소득 보장 체제를 만들겠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뭐 DBTC다, IRP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래서 좀 더 기금형 퇴직연금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적극적인 생각을 한번 가졌으면 네,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